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오프닝에서 한 장 사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술가 사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장면들을 볼 텐데 침묵하는 예술가는 필요 없다. 이 청년 예술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렇게 나섰고요. 잠실 현장에서 예술인들이 나섰습니다. 그 장면도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영상을 보고 보겠습니다. 예, 김계숙 님이 정권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네요. 뭉클한 장면입니다. 자, 청년인들, 예술인들의 절규 그리고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현장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없었는데 예. 좀 많은 예술인들이 일단 모여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그림 그리는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꼭 미술 전공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려줍니다. 태극기도 그려주고요, 또 다른 그림도 그려주고 예쁘게 또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을 가져오면 또 꾸며주는 거, 이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이제 악기 하시는 분, 클래식 악기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따로따로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따로따로 모였는데 우연히 보니까 이게 오케스트라처럼 이제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합주하자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오케스트라 합주 공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사실 저 큰 거 애국가 연주하신 분이 아마 첼로 같은데 저 선율이 되게 좀 뭉클해지거든요. 현장에서 듣게 되면은. 뭐 지금 여기 방송에 들어도 뭉클해지던데, 그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현장에 와서 비용을 받지 않고 저렇게 그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 자리가 얼마나 평화적인 자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저 목소리가 우리가 간절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곳인지를 뭐 너무 쉽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예술인들이 저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기존과 참 다르다. 기존이라면 집회라 그러면 약간 구호가 외치고 큰 음악 세로가 나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 들고 뭐 화염병은 이제 옛날 얘기긴 한데 손에 이제 아주 좀 선정적인 이제 그런 이제 피켓이라든가 현수막 들고 흔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K의 어떤 집회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대형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나섰던 뭐 나름대로 문화인 예술인들이 있었잖아요. 뭐 탄핵 집회 때라든가, 뭐 세월호, 이태원 뭐 이런 이제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예술인들, 왜 이번에는 잠실 현장에는 얼굴도 삔긋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뭐 이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아이유 씨 관련해 가지고 아이유 씨가 지난번에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대 집회한 사람들한테 뭐 커피 선결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지금 이것도 똑같이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고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시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한 상황인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보영 씨라든가 이동욱 씨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왜 동참 안 하느냐, 개념 연예인이라는 것을 자기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왜 여기에는 빠지느냐 하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옛날에 그 정우성 씨도 그랬죠. 정우성 씨가 했던 유명한 영상이 있죠. 박근혜 나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그런 이제 어떤 국가 기능에 대한 마비라든가 이런 거에 불만이 있어서 앞서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도 국가 기능이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나와 해야죠.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개념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거라든가 바른 거 이런 거 국가에 대한 어떤 질서 이런 거보다는 나에게 어떤 그 좀 폼나는 그런 이제 한마디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얻기에 좋은 게 뭐냐 해서 계산해 가지고 따져서 선택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보수에서 국가 기능에 대한 마비를 우리가 지적할 때는 우리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래 가지고 그 연예인들은 나는 좌파다라는 것을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뭉클해지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영상을 볼 텐데요. 자, 햄버거를 무료로 잠실 현장 시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한 시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장면 보겠습니다. 햄버거 드실 분 햄버거 얼마 안 남았어요. 햄버거 콜라. 자, 주세요. 예.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 콜라 사이다. 앞에 콜라 사이다. 네. 콜라 사이다. 예. 야, 집어 가세요. 자, 주세요. 예.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 콜라 사이다. 앞에 콜라 사이다. 네. 콜라 사이다. 예. 야, 집어 가세요. 예, 자,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띄워주시죠. 아까 모모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 햄버거 500개 나눠졌다 그런 글을 쓴 게 있죠. 이분이 지금 한 여성분이 나눠져 있는 것 보셨을 겁니다. 어제 올림픽공원에서 햄버거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아주 잠실 현장에 뜨거운 장면들이 많습니다만 햄버거는 좀 뜨겁진 않고 따뜻하게 가져왔겠죠. 그렇죠. 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뭉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나눠주는 것들 옛날에는 넥타이 부대를 해가지고요.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 근처 가게에서 빵하고 우유 사가지고 나눠주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가 보기엔 한 20대처럼 보이는 아주 젊은 분인데 2030 청년 그리고 여성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햄버거를 무료로 나눠줬다. 이거는요 지금 이 집회 현장의 성격을 딱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30 젊은 세대가 이것을 폭력적인 행사로 보지 않고 정당한 우리가 가져야 하고 마땅히 행사해야 될 권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런 화인병 던지던 그런 시위하고는 달라.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당당한 목소리를 낼 거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건 문화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햄버거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햄버거 보세요. 저기 어디 거죠? 롯데리아입니다. 네.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뭐 모스버거 이런 거 아닌데 적어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국산 이제 햄버거를 사서 저기 500개를 제공한 것도 아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500개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어떤 이제 버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나눠주는 모습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도 아마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정말 선량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요 근래 이제 스타벅스 때문에 신세계 그룹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이제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장면이 스타벅스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리아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네. 롯데리아 만일 이제 햄버거가 나왔으면 지난번 롯데타워에서 태극기가 나왔죠. 그렇죠. 롯데가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때 태극기 한번 더 띄워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현충이라고 뭐 몇몇 기념일만 이제 태극기 튼다 그러더라고요. 롯데타워가. 그래서 이번에도 좀 보시면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롯데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기 계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녁에는 잠깐이라도 태극기 좀 틀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롯데가 대한민국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상 나오네. 영상 나오네. 딱 바로 그러니까요. 찾았네. 야, 빠르다. 그러니까 저게 참 보는 사람을 하여금 참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데 지금
시기에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다들 나와 있는데 뭘 들고 있죠?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지키자,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자 이런 의미로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자 그런 의미인데 저렇게 거대한 태극기를 롯데타워가 틀어진다 그러면은 국민들 전부 다 롯데를 사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준용 배우 최준용. 최근에 야인 시대가 다시 등장을 해서 다시 이제 주목받은 최준용 배우도 제가 국물을 이렇게 떠서 나눠주는 배우 나눔 행사 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댓글에 오양족발 500개를 그렇게 국물을 떠줬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게 오양족발이었군요. 저는 국물을 이 최준용 배우가 떠주는 것만 봤는데 우리 최준용 배우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족발 500인분 최준용 캔달제너님 저렇게 또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제 저희가 한미공조 국제수사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또 선거 부정 사태를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뭐 검경 합수본, 뭐 여러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수사가 제기됐습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예, 대만 방송사가 외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 X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방송사, 지금 앵커가 기자겠죠. 이제 대만 방송사 기자가 M뉴스라고 써 있는 저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하면서 중국 X 대만 방송사. 우리는 중국 방송이 아니야. 그렇죠. 네네. 이런 걸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대만 방송사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 현장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보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 현장에 와가지고 왜곡 보도하는 방송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사 기자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바로 JTBC였었죠. JTBC 좀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MBC도 있고 그렇죠. MBC도 있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봤을 거예요. 진실 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방송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중국어와 대만어를 아는 게 아닐 겁니다. 약간 이제 현지인들 들으면 안다 그래요.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칫 이제 중국어를 듣고 그걸 이제 중국에 있는 뭐 CCTV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다 보니까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에서 온 언론사가 아니에요. 대만에서 온 언론사입니다. 대만 하면 우리 젠슨왕 알죠? TSMC 알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죠. 중국이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문화도 뺏어가지 않습니까? 김치가 뭐 중국 거라는 둥, 한복도 중국 거라는 둥 그러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이 현재 이재명 정부가 또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아마 정서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도 많이 뺏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부동산도 많이 사가요. 작년에 기사가 났었죠. 한 번에 18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없이요.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딱 사버렸대요. 예. 뭐 담보도 끼지도 않고. 자, 그랬던 이제 중국인들의 부동산 이제 쇼핑 이런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집을 사고 싶은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이런데 집값을 확 올려버리고 또 집을 사가버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인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거용 부동산을 못 사게 합니다. 금지하거나 아예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방송사가 와서 저 현장을 보도한다 그러면 뻔하게 저거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제 마치
폭력 시위대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 방송사라는 것을 저렇게 밝히는 게 아니겠는가. 좀 씁쓸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해도 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속보를 좀 전해드리죠. 속보를 전하면서 중간에 이 사안도 연관되어 있는 사안을 바로 다룰 거기 때문에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잠실 개표소 진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에 특히 이제 올림픽 경기장 안에 잠실 개표소가 있죠. 거기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시위대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잠실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현장에 지금 있는데 대치 상황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상황은 좀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진행되는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동대가 지금 경찰 기동대가 진입한 걸로 좀 보이는데요. 자, 그 장면을 뒤에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예, 뒤에 다시 이제 본래 이제 다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좀 이 올림픽 경기장에 이 집회가 상당히 못마땅했나 봅니다. 뭐 여러 이야기, 체육 관계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공모자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바로 경찰 기동대가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럴 걸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해외 일정 중에도 저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든지 상황을 좀 체크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서류로 보고만 받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강제 해산을 지시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서울경찰청장이었나요? 폐가망신 언급합니다. 예.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폐가망신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을 서울경찰청장이 그대로 따라했죠.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은 아마도 청와대에 하명을 받은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또 누가 참조를 했습니까? 대한체육회 회장이죠.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거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 경찰에다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3단 콤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강제 진입을 하거나 강제 해산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나네요. 지금 저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얼마든지 와서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저 안에 출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누구는 들어간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죠. 정말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이 체육회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닌지라고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 가져 나오면 됩니다. 뭐 서류가 필요하면 가져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PC가 필요하면 PC를 통째 두고 나와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에 저렇게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저 평화적인 시민들을 폭력 단체로 규정을 하고 아마도 강제 진압을 한 게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방송을 계신 여러분들 잠실에 모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잠실로 아마 이동하고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시민들에게 힘이 부족할 겁니다. 인원수도 지금 좀 오전이어서 좀 적을 것 같고요. 아마 인원수가 가장 적은 시간대를 노려서 출근 시간대가 사람들이 좀 이동이 적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모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비겁한 진입 시도 같은데요. 좀 많은 시민들이 와주셔야 되겠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장에 와가지고 경찰들이 시민에게 몽둥이에 휘두르지 않는지 그걸 좀 현장에서 확인하고 법적인 조언도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간 되면 바로 방송 끝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지난번에 개표소에서 잠실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그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그 투표함을 지키는 그런 농성을 하고 있을 때 경찰 기동대의 강압적 진압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체육 관계자들의 요청이라는 명분을 달고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번 잠실 투표소에 무력 진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 지금은 이제 개표소, 잠실 개표소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잠실 투표소 당시의 상황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짜 이거 여러분 널리 좀 알려주세요. 이걸 지금 짚고 알리고 있다고 나가래요. 지네들이 뭐 하는 게 알려주는 게 두려운가? 지금 어르신 보이시죠? 여러분 어르신 올라가겠습니다. 예, 저 당시에도 이 잠실 투표소에 경찰 기동대들이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강압적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상황이 있었죠. 여러 시민들이 다치고 옷이 벗겨지려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모욕을 당하고 어느 청년은 실신하기도 하고 노인은 질질 끌려가기도 하는 영상을 우리는 봤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흔히 말하는 과거에는 민중의 지팡이란 말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이 아주 집단적인 무력으로 저렇게 시민들에게 완강한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투표소가 아니라 개표소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지 만일 유혈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건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텐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예.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단순히 참정권 박탈, 참정권 수호 운동, 참정권 박탈을 정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타도 운동으로 바뀔 거예요. 네. 지금 이 운동은요. 이재명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선거 관리의 책임 그리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요. 정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꾸 희한한 말을 하는데요. 헌법 이제 독립기관이다. 독립적 헌법기구다라고 하면서 선관위는 완전히 언터처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선거 전체 관리에 대한 책임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책임은 정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당당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입틀막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시민에게 무력을 행사해서 누가 피가 난다거나 다친다거나 또는 뭐 심하면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게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요 이재명 정권 이거 탄핵감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평화로운 시민 운동이죠. 그거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영상으로도 보고 언론으로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정보 보고로도 봤을 겁니다. 네. 그걸 보고도 강제 진압을 지시했다. 청와대가 하명을 했다.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럼 거꾸로 좋아. 경찰청장 너를 우리가 폐가망신시키겠어.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우리가 폐가망신시키겠어 하면서 시민들이 더 광장으로 나오고 잠실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 영상 계속 그냥 틀어주시죠. 지금 잠실 투표소에 있었던 장면들이 또다시 잠실 개표소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마 페넨 기자가 어제 밤 늦게까지 취재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장에는 지금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새벽까지 아마 작업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습적인 경찰 기동대의 진입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소식은 다른 장면이 나오면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대한체육회도 네. 제가 보기엔 말려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마 정부의 뭐 이제 문체부 쪽이든지 그런 곳에서 또는 청와대 쪽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에다가 야 너네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니까는 좀 필요하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번 언론 플레이 해줘. 그럼 우리가 그걸 명분을 해가지고 정말 경찰에 들어갈게라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용당한
거죠. 네. 지금 저기서 만약에 유혈 사태가 정말 발생했다. 누구 한 명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그 책임은 유수민 대한체육회 회장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잖아요. 네. 법적 조치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강제로 들어가겠다. 강제 동원령을 좀 발해달라. 공권력을 여기 투입해가지고 좀 해산시켜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경찰에서 자기들 독발 안 쓰려고 대한체육회에다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가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덥석 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유수민 대한체육회 회장도 책임으로도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에 저기서 유혈 사태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심각한 사안이 되는 거고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해서 지금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의 영상을 다른 언론사 영상을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시민들이 모여 있고 이제 운집회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은 지금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약간은 평화로운 상태네요. 경찰 기동대들이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하는 알려있는데 직접 아직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모여서 사람들이 관련된 걸 취재를 하고 경찰들하고 이제 시민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네.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진입을 시도할 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진입이 시도되고 있는 거냐 상황을 봤더니 아직은 이제 진입이 시도되고 있지는 않군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개표소 앞에서 상황이 있군요. 현재 뉴스 지금 그 언론 기사 보니까는 대치 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이네요. 대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는 대치 현장은 그렇진 않고 조금 그 이제 그 경찰이 앞에 가서 네. 경찰들하고 막 무력을 하고 있냐 그런 대치는 아니고 네네네.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의미로 그냥 대치란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지금 다른 언론사의 그 개표소 앞에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단계는 아니네요. 아마도 카메라가 많고 언론사가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 화면 뒤에 나와 있는 저 모습이 국민들에게 경찰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바보가 아니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걸 또 다시 연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평화롭게 대화로 좀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현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좀 볼일을 봐야 될 체육회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신원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분도 좀 들여보내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좀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좀 허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쭉 이어가 보죠. 어제 이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폐가맹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 폐가망신. 네네. 네, 폐가망신. 자, 상당히 고약한 용어를 썼는데 마치 잠실 시민들이 무슨 조폭이거나 마약사범인 듯한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공권력이 여러 차례 한 우리는 경험을 봤는데 잠실 시민들을 향해서 뭐 불법 행위라는 단서를 당일 했지만 폐가망신을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의 사실상 지시 이후에 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저렇게 아주 고약하고 강도 높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저 발언은 시민들을 사실상 겁박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지금 좀 폐가망신 저 단어를 쓴 게 전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불법 행위에 동조하며 엄중 조치 이게 사실 보통 쓰는 단어예요. 근데 폐가망신이라는 저 단어가 지금 누가 써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써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 썼었습니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억지로 일을 시킬 때 그때 이제 폐가망신시키겠다 글을 썼다가 외교적 문제가 되게 지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주가 조작 세력 나오니까 폐가망신 단어를 썼었고 이재명이 자주 쓰는 단어가 폐가망신인데 그 단어를 딱 집어가지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똑같이 폐가망신한 단어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재명한테 하명받았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한테 직접 하명을 받았다. 청와대에 하명을
하명을 받았다. 과거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가 하명을 해가지고 울산 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시장 후보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선거에 패배를 안겨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와대가 하명을 해가지고 서울 경찰청장이 잠실로 경찰 인력을 보내서 강제 해산시킨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박정복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국회 행안위를 여는 거예요. 행안위 소집해가지고 서울 경찰청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뭐냐 이거 청와대 함이 있었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이 있었는데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느냐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보면 현장 사진이 안 나오는데 보면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경찰들 움직이거든요. 왜 얼굴 다 가리죠? 좀 당당한 법 집행면요 얼굴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보호받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공권 행사할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특정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복면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써서 특정을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얼굴 가린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국회에서 불러서 따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탄핵시키는 겁니다. 서울경찰청장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서울경찰청 편을 들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지금 저기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건 당연히 민주당도 더 이상 감싸지 않고 탄핵에 동참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국회 행안위 소집을 해서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이재명의 지시가 있고 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협박성 발언이 있자 장도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예,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시킨 그대로다. 귀국 선물이라도 준비하려는 모양이다. 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귀국하면 아주 따끈따끈한 선물을 그렇게 주려고 준비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강도 높은 비난을 했어요. 자, 이게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 뉴스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열받아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정청래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뉴스를 이제 좀 줄이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본인이 해외 순방 마치고 들어오게 되면 본인 얘기로 대한민국에 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대한 성과 얘기로 도배가 되는데, 지금 일단 정청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명천 갈등이 지금 폭발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이 참정권 박탈 문제, 이것 때문에 본인이 돌아와도 질문이 참정권 박탈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돌아오기 전에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돌아왔을 때는 싹 다 국내의 어떤 상황이 정리되는 깔끔한 상황에서 기자한테 질문받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성급하게 이걸 지시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은 돌아오는 이재명에게 선물 하나 준비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경찰이 지금 얼마나 지금 편향적이냐면요. 지금 보세요. 김병기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김병기 의원이 공천 뇌물 받은 의혹을 수사받고 있죠. 그리고 갑질 의혹도 있죠. 그리고 채용 청탁 의혹도 있는데 지금 10개월 넘게 김병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자기 진영, 민주당 진영에 있었던 모든 형사법상 관련된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깔고 앉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대진년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갔었던 대진년은요, 하루 만에 전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전부 다 수사도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어떻게 하죠? 민노총에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에 술판 벌어진 거, 그 단속 안 해요. 그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노상방뇨에도 노타치.
그리고 거리에 있는 시민들과 시비 걸고 겁박하고 싸움을 하려 해도 노타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한다든가 시민들을 겁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저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저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 집회의 목소리가 곧 나에 대한 타도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저거를 바로 강제로라도 해산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선적이다. 자기 진영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오케이고 자기 반대 진영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강제 진압하는 저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잠실에 나오는 동력을 더 자극할 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은 한번 잠실 현장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하는 걸로 하고요. JTBC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JTBC가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파산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뭐 한 206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지금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는데 법원에 이제 회생 신청을 했는데요.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뭐 예상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작년부터 해서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JTBC가 지금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현실화 됐고요. 일단 6월 12일이었죠. 그때 만기가 되는 이제 차입금이 있었는데 20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갚지 못했다고 해요. 갚지 못하면서 디폴트 상황, 즉 채무 불이행이 됐는데 기업만 디폴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디폴트가 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디폴트 선을 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건데 지금 회사에서 또 이런 것도 같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도 같이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전 처분은요, 회사가 특정 채권자, 그러니까 뭐 돈 빌린 사람이 여러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야 뭐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갚는 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 즉 임의로 처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를 막는 조치를 하는 게 보전 처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인데 이거는 이제 채권자들 JTBC 돈 불려줬으니까 난 받아야겠어라고 하면서 먼저 쫓아와서 경매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가압류를 한다거나 강제 집행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못하게 막아달라라는 것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나타나가지고 저 현장을 점거해가지고 이거는 내 재산이야라고 주장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참 어이없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JTBC가 언제 방송이 끊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카드가 중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임직원들이 쓰는 이제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용으로 쓰는 이제 카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삼성과 현대 카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지된 상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MBC나 JTBC를 지금 비판하는 많은 분들은 대체 MBC와 JTBC 누가 더 선동을 더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론 조작 또는 선동 뭐 이런 것에 일종의 순위를 매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이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JTBC는 중국 자본 문제도 좀 제기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중국의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민주당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우리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대해서 계속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도한다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또 JTBC가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논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JTBC는 언론사지 않습니까? 언론사면 진실을 입각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사설을 얘기하듯이 논평만 계속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하고 조롱한 뉴스를 냈습니다. 왜죠? 두려우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배지를 달고 과방에 들어오게 되면 JTBC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방송을 냈었습니다. 자, 그런 방송인 거고요. 또 JTBC가 또 뭘로 유명하죠? 뉴스타파하고 JTBC가 함께 보도했던 바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이것도 크게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투표 대선 있기 바로 며칠 전에 JTBC가 김만배가 만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밝혀져서 JTBC가 과연 언론사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차라리 민주당의 사내 방송이다 또는 사내 홍보국이다라는 차라리 그런 조롱까지 듣고 있는 그 정도의 언론사로 추락을 해버렸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실 현장에서 지금 영상으로만 보면 지금 이제 개표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고 아직은 이제 경찰들이 수십 명이 뒤에 저 뒤쪽에 지금 이제 경찰 복장을 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장면이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고 앞서 이제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경찰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장에서 관련된 상황들 지금 개표소 앞에 현장 시민들이 좀 모여 있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아침에 마침 빈틈을 이용해서 지금 잠실 현장에 진입을 경찰들이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장에 직접 물리적 대치는 아니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경찰들이 외곽에 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앞에 모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네요. 자, 실제로 이제 오늘 진입을 시도할 건지 아니면 이제 체육 관계자들이 요청을 한 것처럼 관련된 물품의 일부만 빼오겠다 하는 것으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 제한적인 상황이 될지 한번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어제 정치권에서 좀 화두가 된 장면들을 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어제 국힘 최고위원회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좀비 지도부를 운운했어요. 그러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을 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비 지도부라고요? 지금 저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보시고 하는 말씀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요,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요. 그걸 안 보셨습니까? 양양자 의원님은 눈을 감고 사시는 건가요? 모든 언론에서 이게 대서특필되고 모든 방송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비라뇨. 그러면 그렇게 지지하는 그 응답을 하신 여론조사에 응답하신 국민들은 그러면 좀비란 얘기입니까? 저는 양양자 의원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됩니다. 근데 당원들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고 장동현 지도부에 대해서 보수개혁, 보수혁신 장동현 지도부한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혼자 딴소리를 하는 겁니까? 본인이 아마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 모양인데 엄한데 화풀이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조용한 데 가서 좀 반성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지금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자기 사퇴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희한합니다. 왜 혼자 사퇴할 용기는 없으십니까? 본인 말로 이랬답니다. 총 사퇴 안 하면 난 사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퇴에 대해서 본인가 결기가 있다 그러면 본인 먼저 사퇴하세요. 지금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사퇴 혼자 했습니다. 왜 혼자 사퇴 못 하나요? 그리고 혼자도 외롭지 않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우재지 의원도 총 사퇴 얘기를 했거든요. 두 분이서 나란히 손잡고 사퇴한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좀 내십시오. 예. 그런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좀비 지도부를 이야기를 할 때 지도부가 좀비다. 그러면 일단 양양자 최고위원은 본인이 좀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장동현 지도부의 일원이거든요. 그럼 자기도 좀비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모순도 생기는 거고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양자 의원님, 이번 선거 결과 경기도에서 선거 결과 아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좀 더 개인 역량을 좀 더 쌓고 나오셨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 아니면 좀 더
바짝 붙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건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내 탓이 아닌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서사를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너무 수가 눈에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총사퇴를 주장한 사람들이 현재 최고위원 중에 2명이죠.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 조선일보는 그걸 5명 중 2명 뭐 이렇게 마치 새롭게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사 제목을 잡았던데 양양자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 우재준 최고위원도 마침 SBS에 출연을 해서 어제하고 지난주에 자신들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죠.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이렇게 검색 후에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나도 사퇴할 텐데 나만 사퇴하진 않겠다. 이게 뭐 물키진 작전입니까? 뭐 그런 셈인 거죠. 네. 내가 누구 끌어안고 이제 농개처럼 뛰내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네. 농개가 정당성이 있는 농개는 모르겠어요. 지금 모처럼 만에 찾아온 국민의힘에서 정말 호재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한 이후에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둘도 없는 기회인데 이걸 지금 다 엎어버리자, 상을 다 뒤엎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모처럼 말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본인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다 엎으려고 하는 거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선거 있기 전부터 작년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할 때부터 사퇴를 요구했고 선거 전에도 사퇴를 요구했고 선거 중간에도 사퇴를 요구했고 선거 끝나고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선거 결과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닌 거죠. 그냥 사퇴를 요구한 거예요. 왜? 내가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를 요구하고 새로운 지도부 뭐 한동훈 대표를 말하는 겁니까? 한동훈 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 양반이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는 겁니까?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당 전체를 팔아 넘기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거는 배신이고 역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당원들은 그걸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잠실의 속보는 계속 중간중간 다루고 있어요. 현재는 현장에서 경찰의 일부 몇 사람이 와서 시민들하고 이제 체육관계 물품이라든가 체육 관계자들은 진입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그 관계자들이 아직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무슨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시민들하고 거기 있던 시민들하고 경찰 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무슨 경찰력이 아직은 이제 무슨 기동대라든가 경찰력이 무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민들은 주장을 하고 경찰들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계속 이제 지금 약 20분 전부터 계속 같은 비슷한 상황이 현장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진입을 시도하고는 저 아니고 현장에서 만약 유혈 사태가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네. 안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일어난 상황인데도 저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안 나타나면 전 정말로 그분은
그 지역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자기 지역구에서 유혈 사태가 지금 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본인이 말려야죠. 본인이 중절해야죠. 본인이 나타나면요, 경찰들도 조금 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우리 지역 주민들 보호해야 돼. 라고 하면요, 경찰들이 어떻게 강제 진입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 지역구 의원 두 사람, 이름 얘기 나오죠. 배현진, 박정우 의원 얘기 나오는데 이분들은 제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저기 현장에 전국에서 모이던 청년이 있죠. 물론. 근데 분명히 가까워서 저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지역 주민이 상당히 저쪽에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역 주민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와서 그분들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일본으로 해외 일정 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모습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예, 현장에는 방송사들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긴 하네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언론사 방송을 보니까 한 시민들이 경찰을 몇 사람한테 계속 따지는 장면이 있네요. 시민이 잠시, 경찰에게? 예. 투표소 지금 이곳 네네. 개표소에 경찰이 오지 말아라, 뭐 아예 접근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경찰은 그냥 듣고 약간 듣는 척하고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저거는요, 경찰이 나서는 게 아니라 네. 대한체육회가 와야 돼요. 대한체육회에 있는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시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경찰이 나서니까 오히려 더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더 몰려들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저기서 흥분해가지고 또는 의도적으로 저 상황을 안 좋게 만들려는 세력이 숨어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물리적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측이 다 흥분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몸이 섞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생기기 전에 대한체육회 임원급에서 와서 저 시민들과 함께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푸십시오. 그 틀을 만들어준 게 경찰의 역할인 거지 경찰이 대신 나서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사수를 받고 지금 나와서 지령을 받고 나와서 패가 망신 운운하면서 국민들 협박하고 있는 거 그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으니까 제발 경찰 빠져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장동 앞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잠실 현장 관련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간의 잠실 현장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이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잠실 현장을 찾았을까요? 앞서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서 정작 배현진, 박정우는 안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그 장면 잠실을 찾았던 의원들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이진숙 의원, 박대출 의원, 김은혜 의원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배현진과 박정훈과 너무 대비되는 뭐 그분만은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지금 잠실 현장의 방향으로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의원들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여기 방송에는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못 나왔는데 제가 나오신 분들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네. 어제 12시 기준으로 현장에 오신 의원들 명단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도 나오셨는데 장동혁 이제 호칭을 생략할게요. 장동혁, 신동욱, 김민수, 조강한, 정희용, 박준태, 김은혜, 주진우, 나경원, 김민전, 김태규, 이진숙,
박대출, 강선영, 최수진, 윤용근, 서명옥, 박성민, 윤영석, 김미애, 김장겸, 구자근, 최보윤, 윤상현, 조승환, 유상범, 그리고 대변인단 일동도 많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 이름과 얼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잠실에서 참정권 수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두 발 벗고 뛰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재명, 무지막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강제 진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현역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진압을 망설이고 강제 진압을 뒤로 미루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애국 의원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좀 손을 잡고 끝까지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요, 이 문제는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특검을 거부하죠? 특검에다가 이게 어디까지 타고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조사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책임자를 찾고 그 다음에 책임자에게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책임의 끝이 만약에 이재명에게 있다 그러면 이재명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장동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그 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잠실 현장의 소식도 같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17일) 자유리더 아카데미 4기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 리더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미중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와 세계 전략의 대전환, 그 혼돈의 정점에 서 있는 트럼프 독트린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의 깊이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선사합니다. 6월 17일 개강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 손에 들려있는 참외를 소개하기 위해서 섰는데요. 이 참외가 성주 용암 참외입니다. 당도 보장입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와, 꿀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40년 전통의 명인이 정성으로 키워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고 달고 시원했던 참외였습니다. 이 참외 저희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3kg에 24,900원, 5kg에 38,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벌써부터 이 제 손에 들려있는 것만 보더라도 맛있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굉장히 달달할 것 같은 이 성주 용암참외 1522-1331 1522-1331로 전화주시면은 간편하게
구매 및 문의,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